안녕하세요, 그냥효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부합시다. 오늘은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배우는 사람들이 그거 뭐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가가 급락하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경제 지표들이 나왔던 것을 한번 따라가 보면 무슨 뭐 트럼프가 어땠다더라, 뭐 엔화가 어땠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고 그냥 경제 지표만 이렇게 딱 놓고 이번 사건들을 딱 보면은 경제 지표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여러분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미국의 경제 지표를 싹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정해볼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건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경제 지표를 쭉 따라가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로는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부터 모든 이번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무슨 지표가 발표됐냐면요. 미국의 CPI가 발표됐어요. 이번 연휴 기간에 발표됐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이제 CPI가 잘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물가 잘 나왔는데? 나스닥 왜 이렇게 급락했지?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요. 이때 기록했던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니까 무려 3.4%나 하락했습니다. 급락한 거죠, 이 정도면은. 갑자기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락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흥분하면서 라이브를 통해서 CPI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물가가 잡혔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시간 문제네요 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해주면 높은 금리 때문에 시름시름 앓던 애들이 올라가겠네요 라고 해서 러셀 주가가 오르고 나스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했고 그때는 첫 조정이니까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하고 코스피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10년물 금리는 이때 당시에 4.3% 정도 수준이었어요.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이때는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1.2% 조정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트럼프가 총에 맞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이벤트는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에도 제가 좀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이거 뭔가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발표된 지표는 뭐였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발표된 이후로 이게 내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0점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라고 말씀드렸던 게 ISM 제조업 지수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니까 이때 있었던 고점 대비 무려 9.7%나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직접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금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3.9%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경기 침체 우려를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죠. 코스피도 7.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된 지표가 하나 또 있어요. 바로 8월 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업률이 이날 발표됩니다. 이날은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실업률이 갑자기 4.3%가 나오면서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ISM 제조업 지수도 그러더니 얘까지 이러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됐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된 이후로
실업률이 높아졌다,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졌다라는 것이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다음날 무려 월요일날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1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월요일 아침에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저기 로봇이 판 거야. 그 알고리즘 때문에 잘못 판 거야.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ISM 제조업 지수와 비농업 고용자 지수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트리거를 줬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나스닥은 7월 12일 날 기록했던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6.8%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 기록했던 저점 대비로는 대략 한 10%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8% 정도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인데 저점 대비로는 거의 한 1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할 텐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SM 제조업 지수와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과 같은 그리고 CPI까지 이번 한 달 동안에 진행됐던 이 미국 경제 지표의 사이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타났던 주가의 변화들을 통해서 이번에 경제지표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적어들었던 이 지표들이 미국의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선은 물가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CPI입니다. 그리고 ISM이라는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고용지표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업률이 될 거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 실업률 말고 또 하나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가 여기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 있는 지표들이 정말 많지만 이번에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여기에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발표되느냐? 이것부터 봅시다.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나왔죠? 둘째 주에 발표됩니다. 아, 둘째 주에 CPI가 발표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에 발표됩니다. 매월 1일에 무조건 발표돼요.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이 매월 1일 날 발표되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이후에 2, 3일 정도 후에 발표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자 수, 실업률 요거는요. 매월입니다. 이것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자, 이건 요일이 정해진 거예요. 첫째 주 금요일 날 매달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매 판매 데이터도 둘째 주에 발표됩니다. 자, 이 날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아, 미국의 지표들이 이렇게 발표되니까 아,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고용은 이렇게 되는 거고 소비는 이렇게 되는 거고 투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과 비농업 고용자 수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둘 간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 근데 이거랑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되게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됐다라는 얘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돼서 믿을만한데,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으로 이 두 지표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심리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ISM이라는 협회에서 각 회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혹시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 구매를 더 많이 하실 건가요?
혹시 다음 달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혹시 다음 달에 사람은 더 뽑으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가 아니고 구매를 담당하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지표다라는 거죠. 비농업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사람 몇 명 뽑았어요? 당신네 회사에서 몇 명 일하고 있어요? 당신의 집에서 몇 명은 지금 일하고 있고 몇 명은 놀고 있습니까? 몇 명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뚜렷한 차이를 갖는데요. 우선 그래서 이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연준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죠. 물론 최근에는 CPI 같은 물가 지표도 연준이 관심을 많이 갖지만 원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였던 이유는 이것이 실제 데이터고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지표 다 그거 조작이라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댓글 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일 믿을만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아니고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잠깐만,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면서 왜 서비스는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30% 정도까지 차지했었는데요. 요즘은 계속 낮아져가지고 최근에는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고용도 그렇고요. 실제 GDP에 주는 영향도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바이든이 이런저런 거 해봤지만 그냥 심폐소생술 했는데 또 다시 실패하나?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수는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 보지 말고 서비스업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PC라든지 뭐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공급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장은 이렇게 있다가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되고요.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이 한 번에 증설되다 보니까 공급이 이때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물건 없어? 너무 호황인데? 라고 하다가 이때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은 이거 물건 너무 남는데? 그러면서 불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한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 안 좋은데? 좋은데? 안 좋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이 팔려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늘거나 유지되거나 이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좋은 것 같다가도 안 좋은 것 같다가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깜짝 놀랐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와서 경기 침체까지는 걱정할 게 아니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와 관련돼서는 실업률이 이번에 이슈였죠. 샵룰이니 뭐니 해가지고 실업률이 4.3%가 나와서 이거 경기 침체 확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경기 침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기 침체는 확률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생각보다 덜 중요한 지표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낮아졌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4.3%가 나왔던 실업률 중에서 0.2% 정도는 허리케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이거 매주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닌데 그 정도로 실업률 높아질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확인되니까 안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실업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이 시장을 안도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에서도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번에 잘 나온 게 자동차가 지난달에 안 팔렸다가 이번 달에 많이 팔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끝도 없이 그냥 따지는 거죠. 좋다고 하면 그거 일회성이야, 안 좋다고 해도 그거 일회성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따지고 몰고 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박사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보니까 이건 맞아, 이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이 지표들이 한 달 동안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안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인데 경기 침체를 걱정할 건 아니지 아직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모두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흐름 정도를 알아놓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근양요를 찍어보려고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청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가 급락 사태는 경제 지표가 언제 나오고 이 지표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기에 너무 좋은, 이거 뭐 교과서에 쓰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이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언제 나오고 그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이번 조정 같은 조정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